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래? 잠깐. 다시 해야 되겠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 원장 이학주입니다. 평택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평택산업진흥원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팀 이혜경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이주한 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TF 이재원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최예욱 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6년도 평택산업진흥원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정협론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은 3팀 1센터로 운영 중이며 경영지원팀, 전략산업팀, 기업지원팀, 일자리센터 T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0명이며 평택시 기업투잡과 파견공무원 1명과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사 19명을 포함하여 총 38명이 현재 근무 중입니다. 4쪽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26년도 업무 추진 방향은 기업 육성과 산업 고도화를 통한 평택 성장 기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전략산업 생태계 강화, 지역 특화 중소벤처 성장 지원, 수요자 중심 취창업 활성화, 성과 중심 혁신 책임 경영 이 네 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11대 세부 전략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26년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평택 전략산업 생태계 고도화 미래 신산업 선도입니다. 평택시 전략산업인 반도체, AI,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서 협력 및 연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네트워킹과 운영 전반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분야의 인재 양성과 취업 연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특화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중소기업 종합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신기술 개발 및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 중견, 대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른 단계별 성장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활성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수요자 중심 취창업 활성화입니다. 평택시 시민 전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서비스 등 수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발굴을 위해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구인 기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성과 중심 혁신 책임 경영입니다. 26년도에는 전자결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에 ESG 경영체계를 도입하여 지속 가능 경영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경영지원 분야의 평택시 산업 동향 조사입니다. 평택시 제조기업의 체감 경기를 조사 분석하여 평택시의 경제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의 반기별 조사 그리고 보고서 발간과 산업 통계 동향 보고서의 월별 발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이며 평택시 산업 경제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동향 파악을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동향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전략산업 분야의 첫 번째 반도체 공정가스 저감 실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환경기술 유틸리티 분야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공정가스 관련 제품 및 기술 검증을 지원하는 실증 사업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내 기업의 기술 자문 및 장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지자체, 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간 사업비 매칭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 선도 기업과의 공동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총 5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12쪽 AI 수요 기반 실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 소재 중소 중견 제조기업의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실증형 AI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불량률 감소 및 생산 공정 최적화 등 기업별 현안 과제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보유 데이터에 대한 진단, 정제, 라벨링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AI 기술 도입과 현장 적용을 활성화하고 AI 활용 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3개 기업이며 사업비는 1억입니다. 14쪽 반도체 산업 성장 동력 추진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 반도체 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의 이행 방향에 대한 자문과 평택시 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을 목적으로 반도체 산업 성장 동력 추진단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1,300만 원이며 현재 총 19명의 전문가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추진단은 평택시 반도체 산업 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정책 개발과 성장 능력 발굴을 추진하고 중장기 산업 기반 구축 및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해 추진단 내 전문가 소속 기관을 비롯하여 중앙정부, 대학, 정부 출연 연구소 등과의 협력을 아울러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패스 2026 AI 페스타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평택시민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신기술에 대한 친숙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패스 2026은 교육존, 체험존, 전시존 및 기타 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AI 로봇, 드론 등 신기술 전시 및 시연을 통해 산업계와 시민이 교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학연 참여 세미나의 진로 창업 상담 등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18쪽 제조 AI 인재 양성입니다. 관내 제조기업은 AI 도입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활용 역량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자체적인 도입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제조 현장 맞춤형 AI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여 관내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 직무와 연계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교육 과정은 AI에 대한 기초 이해부터 업무 자동화, 데이터 분석, 조직 전용 AI 구현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관내 제조기업의 현장 적용이 가능한 AI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20쪽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하고 반도체 공정장비 분야 및 장비 전문가 분야의 실무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1천만 원이며 관내 반도체 기업의 전문 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구직자와 산업체 간 일자리 수요 공급 매칭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2쪽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입니다. 자동차 분야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및 기업 지원을 수행하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자 평택시 미래 모빌리티 워킹 그룹 그리고 기업 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경연으로 관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 대응 및 도약 로드맵을 논의하고 평택시 친환경 모빌리티 인프라 활성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산업 포럼 행사를 아울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1천만 원입니다. 25쪽 기업 지원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가속화 및 시장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제품 제작 5개사와 응용 기술 개발 5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기술 고도화 및 사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7쪽 평택시 우수 제품 선정 지원 사업입니다.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우수성을 인증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의 품질 향상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제품 인증 부여 및 마케팅 분야에 총 11개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이고 인증 로고를 활용한 마케팅 홍보 지원을 통해 제품 인지도 제고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도모하며 장기적인 매출 증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스타트업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예비 창업자 및 설립 3년 미만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창업 지원 사업으로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분야에서 총 5개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3년부터 대표 창업 행사로 추진해온 창업 경진대회를 또한 개최하고 관내 우수 창업 제품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수상 등급별 차등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이며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자생적인 평택시의 창업 생태계 구축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다음 30쪽 장비 활용 및 시험 인증 사업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신기술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비 활용 분석 및 시험 인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9개사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500만 원이고 기술 신뢰도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매출 증대 및 기업 성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와 디지털 시장에서의 인지도 제고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매 채널 확대 등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 대한 전년 대비 지원 규모를 소폭 확대하고 또한 16개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이고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오프라인 대비 저비용 고효율의 홍보를 추진하고 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적용하여 기업의 소비자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4쪽 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전시회 참가를 통해 제품 서비스 기술 전시와 신규 거래처 발굴 등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전시회 공동관 참여 희망 기업 20개사와 올해에는 해외 전시회 참여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해외 전시회 개별관 참가 기업도 5개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이고 관내 유망 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평택시 강소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한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우수 기술을 보호하며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를 위해 특허 출원 20개사, 해외 출원 3개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이고 평택시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 확보와 신규 기술 개발 및 혁신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6쪽 평택시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창업자의 창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입주 지원, 창업 교육, 네트워킹, 사업화 지원 등 분야에서 총 10개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천만 원이며 지역 창업 기업의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창업 기반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업 인프라 확장과 혁신 창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평택시 투자 유치 설명의 개최입니다. 평택시의 산업 입지와 기업 정주 여건 등 투자 환경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기업 투자 유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찾아가는 투자 유치 설명회 등 현장 중심의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이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맞춤형 상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투자 결정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경기도 창업혁신공간 운영사업입니다. 경기도의 권역별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고 체계적인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창업혁신공간 구축 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관내에서 지원 중인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운영을 통해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유망 아이템 발굴을 위한 컨설팅 등을 추진함으로써 청년창업 저변 확대와 관내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3쪽 평택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 일자리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25년부터 평택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내 전 계층을 대상으로 구인, 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 취업 교육, 구인 기업 지원 등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8억 3,100만 원이고 관내 유관 기관 및 기업 등과의 산학연 협력 체계를 활용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고용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산업 발전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산업진흥원이 이제 몇 년 차죠? 3년 차, 4년 차? 3월 되면 4년입니다. 4년. 만 4년입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체계를 잡아가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략산업 지금 이제 전략산업 분야하고 이제 기업 지원 분야 두 가지 이제 중점적인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일단은 전략산업 분야 쪽에 그 반도체 공정가스 저감 실증 사업 예, 예. 이게 이제 지금 이 사업을 무슨 이유로 하게 되신 거죠? 누가 어디서 제안이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업의 시작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평택시의 반도체 관련된 어떤 국제 연구 기관과의 같은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좀 접촉도 하고 이야기도 해오고 있었는데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메가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네. 프로그램이 국비를 통해서 이런 지역의 여러 가지 산업과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평택시에서 그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 필요한 공정가스 저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장치에 대한 어떤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실제로 거기서 테스트까지 시험 인증까지 해주는 사업을 한번 하자라고 먼저 얘기를 했고 저희가 이제 그쪽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평택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예, 생산기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예. 지금 이제 이쪽 관련해 가지고 그 해당되는 회사가 지금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수요 조사 같은 건 다 하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요 공정가스 저감 장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 만드는 기업은 상당히 많다라고 보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기업이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풀을 놓고 네. 이제 거기는 계속적으로 거기서 테스트를 할 거고 그 이외에도 이제 많은
그 소재 부품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사업은 아직 이제 저희가 확정은 안 됐고 5개 회사를 이제 공모를 통해서 뽑을 예정인데 지금도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기업들은 문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5개 사를 좀 선정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1월 달에 사업 계획 수립하셨나요? 1월 추진 계획 보면 이제 사업 계획 수립 1월 달에 하시고 이제 2월에서 3월까지 이제 사업 공고하고 지원 대상 선정한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지금 계신가요? 그 세부 사업 실행 계획은? 계획이 이제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고요. 네. 거기는 세부 예산까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사업이 그 생산기술연구원과 저희 평택산업진흥원과 특히 이제 평택대학교의 부지를 활용하거든요. 아, 그쪽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지금도 이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 주신 대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세부 실행 계획은 마무리를 해서 네. 저희가 2월 달부터는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게 이제 뭐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AI 수요 기반 실증 사업 이것도 이제 그 기업 제조 회사에 그렇습니다. AI 적용할 수 있도록 예, 지금 지원을 3개에서 한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제조기업에 예, 예. 이것도 지금 그 똑같이 계획 수립 1월 달에 지금 뭐 하셨나요? 저희가 마찬가지로 지금 1월 달에 지금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뭐 2월 그런 안에는 상황이. 세부 실행 계획까지 다 마무리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전체적인 계획이 이 예산 세우기 전에 계획이 좀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 예. 이런 수요 조사도 좀 다 하고 이게 이런 기업들의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예산 우리가 12월에 이제 12월에 심사하지만 예. 그 전에 예. 10월부터 이제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런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이 돼야 된다. 예, 그래야지 정확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 이런 것도 그때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이게 기업 지원 분야에도 좀 관련이 있는 그렇죠? 그렇죠. 전략 산업이기도 하지만 예, 예. 기업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전략 사업에 지금 포함을 해 놓으셨는데 예. 실질적인 거는 기업 지원하는 분야에 그렇죠. 속할 수 있다. 예. 그런 저희가 말씀. 기업 지원 뭐 전략 산업 나눴지만 실제로는 뭐 같이 지금 큰 포괄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금 말씀 주신 두 가지 사업은 올해 처음 실행을 하는 신규 사업이라서 사업이죠. 예. 예. 조금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또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빨리 세우셔서 예. 이게 또 이 사업 공고하고 대상자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거를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그렇습니다. 업체들이. 이제 이 예산 집행하고 그렇죠. 그렇게 예. 근데 이게 보면은 기업 지원 분야도 보고 그러면은 보니까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모를 해가지고 그냥 그 사업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짧은 기간 내에 이런 사업 이런 수행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기업체에서 이런 걸 계획 세워가지고 좀 이제 그런 게 이제 원래 취지는 이거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 받아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 맞게 절차에. 근데 기업 지원 분야도 보면은 대부분이 자기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 이게 뭐 연구하던 거를 여기다 그냥 지원 받아서 결과만 발표하고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원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 주신 거가 상당히 리스크입니다.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저희 그 프로세스 안에 보면은 사전에 기업도 한번 방문하고 또 중간 평가도 하고 또 마지막 최종 평가를 할 때 특히 시제품이 필요한 거는 시제품을 직접 확인해 가면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기업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최대한 저희 같은 그런 거를 가려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업 계획도 빨리 수립하고 빨리 공고해서 빨리 이 기업체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예, 예. 너무 그게 하반기에 몰려버리면 하반기에 그 수행을 어떻게 하냐 저는 그게 의구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6월 7월에 선정돼 가지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사업을 완료한다? 그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전에 해왔던 거예요 그 업체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빨리 이걸 전년도에 이거 우리 예산서 담기 전부터 계획을 좀 수립하고 이런 거를 그 기업들한테 기간을 충분히 줘야죠. 예, 이런 예.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을. 근데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절차를 좀 빨리 당겨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도 올해부터는 그래도 좀 1월부터 계획 아주 수립하고, 빠르게 하고 네,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예, 하고 예,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패스 26 2016 예. 이거 지금 이거는 지금 이제 주요 내용 보니까 이제 교육존, 체험존, 예. 전시존 그래가지고 연계 프로그램 해가지고 진로 창업 상담 지원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예, 예. 장소는 어디서 하실 거죠? 아직까지 이 장소 확정 안 돼 있어요. 예,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실외보다는 실내 쪽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실내.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관내에서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예, 시민들 그렇습니다. 참여해야 되니까. 예. 그다음 이런 넓은 장소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 잘 검토하셔가지고 예, 예. 지금 이제 작년에 했던 25년도에 했던 패스 2025는 이제 비전 선포식 AI 그렇습니다. 비전 선포식 개념으로 했던 거고 예. 이거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교육도 하고 체험하고 그렇죠. 전시하고 이런 좀 포커스로 그쪽으로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잘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좀 참여하고 해가지고 올해 저희 네. 진흥원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행사고요. 네. 실제로 평택시 안에서 AI 관련된 게 많이 생성된다기보다는 실제 시민들이 지금 AI에 어떤 거가 있다라는 것을 뭐 서울이나 어디 가야지만 볼 수 그렇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평택에 있는 시민들이 와서 좀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 소싱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뭐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진짜 좀 최신 기술 그런 예, 예. 그런 것들을 좀 소싱해가지고 예,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제조 AI 인재 양성 이거 지금 계획 잡으셨나요? 어떻게 하시기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도 계속 저희가 그 예산 기획이 되고 있는데 이거 담당 팀장이 잠깐 설명 네.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제조 AI 인재 양성은요, 입문과 고급 과정으로 일단 나누고요. 입문 과정은 스텝 1, 2, 3로 해서 생성형 AI 비즈니스 활용과 또 업무 자동화, AI 데이터 분석 실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입문 과정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고급 과정으로 제조 엔지니어 분야의 사내 챗봇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장기간 과정으로 입문과 고급 과정 나눠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입문을 하신 분이 고급 과정 가는 거예요? 그러실 수도 있고요. 예, 이게 아마 재직자분들 대상으로 하시기 때문에 네. 재직자분들이 시간을 이제 기업체에서 충분히 빼실 수 있으면 입문에서 고급까지도 다 함께 가능하십니다. 네, 이게 제조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게 이제 기업마다 그 요구나 구조가 다 틀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제조 기업에 이거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저는 좀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기업체마다 틀린데 이걸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킬 거냐. 예? 근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입문 과정은 이제 기본적인 기본 교육인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급 과정을 통해서 그 재직자들이 그거를 습득을 해서 이제 그게 뭐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인데 이게 지금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제조기업들 요구는 있습니까? 이거 좀 만나 보셨어요? 이걸 해달라는 기업체들이 있어요? 네, 저희가 작년에 제조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 11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중에 이제 AI 실습 중심의 교육이랑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게 한 30%가 조금 안 되긴 했는데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마다 갖고 있는 제조 현장의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입문 과정을 통해서 리터러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고급 과정을 5일 과정으로 해서 그 기업이 정말 위크 포인트 필요로 하는 부분에 그 기업 전담의 프로젝트로 한 일주일 동안 집중 교육하려고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업마다 틀리니까 이게 그거를 기업마다 따로 교육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부분이. 이게 네. 저희가 이제 요거하고 아까 AI 수기 기반 실증 네. 사업하고 어찌 보면 이렇게 연결이 네, 될 수 있는 연결. 건데 네.
저희가 AI 제조 AI 인재 양성을 통해서 각 기업에서 필요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업무 프로세스나 솔루션을 다 여기서 만들기는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예. 요 안에서 어찌 보면은 이제 프로토타입 개념. 일반적으로 이걸 강의하시는 분은 그 제조업의 이런 쪽에 들어가는 뭐 수율 향상에 대한 걸 워낙에 베스트 프랙티스를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강의하시는 분이 그 제조 기업 참여하는 교육자한테 이런 건 이런 게 있다라고 계속 교육을 통해서 아마 마지막에 이게 잘 결과가 나오면은 고급 과정이 그 다음에 곧바로 저희 수요 기반 실증 사업 이게 뭐 우리한테 하든 국비도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네. 요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도사업이나 국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안내도 해드리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저희 본 예산에서 이게 1억 5천 올라왔다 5천만 원 감액이 됐어요. 1억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 계획이 너무 준비가 안 됐어요. 계획이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없고 그냥 뭐 이게 보니까 5일 교육하는 거더라고요. 5일. 그렇죠? 지금 맞죠 이거? 입문 5일, 고급 5일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45명으로 이제 줄였더라고요. 45명씩 입문 45명. 5일 교육하는데 1억 5천이에요. 이게 이 열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교육을 뭐 구체적인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조금 감액이 됐는데 지금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이것도 사업계획 이달까지 수립한다고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직까지 또 최종 확정은 안 됐고요. 계획 수립된 게 없는 거죠 지금. 지금 시작을 2월 했나요? 11일 날 저희가 그 기업 지원 종합 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 안에까지라도 저희가 지금 거의 대부분의 드래프트한 안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날 가서 설명도 하고 또 그 기업들의 의견도 좀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교육 과정은 어디다가 저기를 주나요? 외부 위탁 외부에? 예, 교육 전문 기관이라. 교육 전문 위탁 예. 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공모 입찰을 해야 될 거 곧바로 아니에요? 추진합니다. 예. 빨리 준비하셔야지 되시겠네요. 예, 예,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해주시고 또 뭐 미래기술학교는 이제 계속 해마다 하던 사업이었고요. 예, 이것도 지금 새로 공모하죠. 그 교육기관. 그렇습니다. 예, 예. 이 교육기관 선정은 3월에 하실 계획인가요? 예, 예. 이건 어차피 교육을 이제 여름 방학에 하기 때문에 여름방학. 그나마 조금 여유가 여유가 있습니다. 좀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또 기관 새로 뽑으면은 그 커리큘럼 만들고 교수 설계하고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25년도 실적이 좀 어땠습니까? 이게 취업 괜찮았나요? 그 전 25년도 미래기술학교 네, 저희가 수강생들 5년도 수료자 대상으로 1월 달에 고용지청 통해서 취업률을 확인했을 때는요. 76명 수료자 중에 21명이 취업을 해서 한 28% 정도의 28% 취업률을 정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모빌리티 상업생태계 구축 이거는 이제 포럼 하는 거죠 이거 포럼이 제일 중요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죠. 예, 제일 이것도 외부 위탁 줘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워킹그룹, 기업협의체, 포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포럼을 아마 가장 중점적으로 뭐 가을 정도에 해서 가을 정도에. 예, 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하여간 준비 잘 하셔가지고 예, 예. 지금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하질 않고 주로 이제 반도체, 네, 그쪽으로 많이 수소, 했었죠. 또 저 AI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한번 자동차 분야에도 많은 부품 기업들이랑 좀 기대하는 바가 많이 있거든요. 매년 한다고만 했고 막상 이게 못 해가지고 올해는 좀 이게 적극적으로 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협의체도 주기적으로 그렇습니다. 협의체 예, 모임도 하고 있나요? 예, 예, 하고 있고 포럼은 이거 당일 하루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지금 뭐 반도체 쪽 AI 쪽 계속 이런 포럼들을 계속 많이 해왔는데 네. 이런 게 그냥 뭐라 그럴까 실속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외부 보여주기 뭐 이런 식의 예, 예. 그런 포럼들이 계속 돼 왔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기업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참여해가지고 예, 예. 할 수 있게끔 좀 잘 좀 계획 세우셔가지고 예, 해주십시오. 잘 이게, 협조하겠습니다. 예, 이게 미래전력과에서 같이 하는 그렇습니다. 시스템이죠?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기업 지원 분야 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자료를 좀 주셨는데 이게 좀 보니까 올해 25년도에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도 지금 14개사 지원해가지고 10개사가 선정이 됐고 됐는데 지금 이 시제품 쪽이 5개 사, 그다음에 응용기술개발 쪽이 5개사였어요. 예, 예. 이 시제품은 어떤 거였습니까? 좀 세부 내용은 우리 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금형 제작 부분이랑 뭐 PCB 설계 뭐 제작 부분,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기타 그 제조업에서 제작한 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두 번째 모라포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눈썹 그쪽 제조하는 건데 그쪽 필요한 금형을 제작하셨고요. 크래프터라든지 토스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토스토스 같은 그 펫 샴푸 그쪽 제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거 시제품 제작을 완료한 주로 그런 금형 쪽에 금형. 아니, 그러니까 금형은 하나였고요. 하나였고요. 나머지 이제 제품 시제품 제작 쪽이 제일 네. 많았습니다. 그 응용 기술은 뭐 어떤 걸 개발하셨나요? 여기서 5개사, 7개사가 접수해가지고 5개사가 선정됐더라고요. 아, 예, 응용 기술은 이제 그 SET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부품의 이게 성능 향상을 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신 게 있고요. 예스아이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계 그쪽 기업으로서 이제 자기네들 이제 기술 그 설계라든지 그쪽에 고도화를 진행한 사항이 제일 컸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디코랑 리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AI를 활용해서 그 지원을 하셨었는데 그 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위선정되셔 가지고 한 기업만 지원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평가 14개 업체를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를 10개만 자르고 점수 밑으로는 미선정을 한 것 같아요. 예, 맞나요? 예, 예.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모집 공고해가지고 모집 결과 보고를 5월달에 했어요. 5월 말에 20일 날 해가지고 협약을 이제 6월 13일부터 이제 5개월간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 기간 안에 이거를 개발할 수 있었겠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은 기존에 이걸 다 하고 있었던 거죠. 하고 있었다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이제 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물론 이제 뭐 기업체에서는 자기들이 한 사업에 지원 받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받았겠지만 이런 좀 이걸 좀 땡겨서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충분히 그 시제품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더 앞으로 땡기고 업체들도 지금 그래도 조금 낮았지만 전체적으로 평균 이 경쟁률이 너무 좀 그렇습니다. 낮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좀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또 이유가 뭔지 왜 이렇게 기업들이 지원을 안 하는지 저희가 지금 뭐 산업동향지 해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에 다 발송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다 홍보가 될 텐데 홍보가 덜 된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좀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가 보면은 뭐 4년 됐지만은 아직까지 이 산업진흥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거 아직 이해도가 좀 떨어지시고요. 저희 이제 기업 지원 설명회를 3년째 진행하는데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 확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기업 만나서 물어보면은 그런 사업이 있었냐고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다 모르죠.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또 뭐 산업단지 관리공단 뭐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유관기관들 그래서 다 저기 좀 소통을 해서 예. 이런 걸 좀 적극 홍보해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우수기업 우수제품 선정 지원 사업도 예. 13개 접수했어요. 그래가지고 11개가 선정됐어요. 예, 이것도 예. 그렇죠.
보면 내용 보면 이제 뭐 대상 이렇게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이런 지금 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그냥 그 금액만큼 주는 겁니까? 기업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사업마다 다른데요. 네. 요 우수 제품 선정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직접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게 아니고 네. 그쪽에서 뭐 브로셔를 만든다든지 시제품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사용하는 금액을 저희가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그걸 금액을 우리 그렇습니다. 청구를 해서 예, 예, 예. 특히 이 사업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지금도 시 현관에서, 네, 현관에서 이 지금, 기업이 네. 지금 돼 있고요. 저희가 그 안에서 그 시의 각과 그리고 뭐 저희 진흥원도 포함해서 매출도 현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매출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게 좀 언론에 났더라고요. 예, 예. 시청 로비에서 예. 우수 제품 전시하고 있다고. 예. 이런 거를 엄청나게 기업들은 아니 이런 걸 선정했으면은 조금 그렇죠. 뭔가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저도 많이 합니다. 이 선정된 업체에 예. 향후에 어떤 이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 우수 제품 선정되는데 홍보를 좀 시에서 해준다든지 뭐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획을 잡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줄 수 있는 게 이제 2년 동안 인증 마크 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기업들은 좋아하거든요. 네. 그 마크를 받는 거. 이제 그 이외에도 저희가 전시회를 간다라든지. 근데 이게 항상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은 안 돼야 되고 막 그렇다면 중복을 우선시할 정도로 해줘야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홍보도 좀 해드리고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예. 데는 금액이 좀 틀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스타트업 성장 지원 이거 같은 경우는 11개사 접수해서 5개가 사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대개다가 이제 흐름이 좀 4, 5월쯤 홈페이지 공고하고 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예. 예, 빨리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스타트업이 의외로 소비재 관련돼서 뭐 아주 제조업은 아니더라도 네. 소비재 관련해서 평택시에서 꽤 많습니다. 네, 이제 경쟁도 여기는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중복 지원 받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사업도 지원하고 이 사업도 지원하고 다 중복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네.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성과 보고회를 했어요. 예. 그게 이제 실제로 중복이라는 게 우리 내부 중복도 있지만 뭐 상공회의소, 경과원, 산당공 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저희 그게 한 5개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거기서 이제 가장 그 주제 중에 중요했던 게 중복 문제를 이제 올해부터는 일단 이게 보통 이제 다른 기관에서는 그 시스템으로 다 돼 있거든요. 다 들어가서. 근데 이제 그렇게 시스템으로 못해도 일단 엑셀 정도로 다 관리해서 올해부터는 그 중복에 대해서 잘 관리하자. 그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했고요. 했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특정 업체가 이것도 이 사업도 되고 저 사업도 되고 이거는 좀 재정적으로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 그 많은 또 다른 회사들도 혜택을 받아야지. 한 업체가 여기 뭐 중소기업 주사업 지원에도 지원하고 뭐 스타트업에도 지원하고 여기도 지원하고 해가지고 여러 개를 선정된 업체가 있더라고요. 이쪽에 좀 알고 어려운 계시죠? 부분이 네. 이제 같은 제품을 가지고 뭐 이 사업에도 넣고 이 예. 사업에도 넣으면은 진짜 큰 문제인데 예. 이 회사가 아주 좋은 회사라서 마케팅 쪽도 지원받고 예를 들어 사업화 지원받으면 이제 그건 중복이라고 표현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선순위에서는 좀 밀려나야겠죠. 그렇죠. 우선순위에서 밀려야겠죠. 우선순위에서 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좀 정교하게 과정에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뭐 정부에서도 그런 지원 중소기업 지원해줄 때 여기 딴 데서 받으면 안 해주죠. 그거 그러죠. 여기 받고 저기 받고 다 해주지 않잖아요. 예, 예. 물론 이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예.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장비 활용 및 그 시험 이거는 지금 장비 활용 쪽에 이 장비 활용 그 한국나노기술원에 그 장비 활용하려고 지금 했던 사업이죠, 맞나요? 요것은 무슨 장비 활용하는 겁니까? 팀장이 뭐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꼭 그쪽만 그 타겟팅해서 한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장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관내 연구소라든지 관내 그 관련 기관들에서 장비를 먼저 활용하시고 저희 쪽에 그 서류라든지 정산을 제출하시면은 저희가 확인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었습니다. 관내 그런 연구원이 장비 활용할 수 있는 연구원이나 그런 데가 있어요? 우선 대표적으로 코티티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드림테크 산단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가능하십니다. 아, 코티티 같은데. 그래요.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 한국 나노기술원하고 우리가 업무 협약 맺으면서 거기에 반도체 장비나 이런 테스트를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 예산 그때 세웠던 것 같아요. 그 사업은 요 사업 아니고 아니에요? 전략산업에서 작년에 했던 거. 예. 예, 전략산업에서 반도체 거예요? 기업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건 템프성으로 좀 했던 겁니다. 그 몇몇 기업이 이런 장비를 활용하고 싶은데 나노기술원에 있는데 이게 서로 그게 매칭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런 이제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장비 활용 쪽에는 그러니까 목표에 미달되게 됐어요. 이쪽에 필요한 수요가 별로 없나 보죠, 기업체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네. 장비 활용은 아마도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 경쟁률이 엄청나.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보면은 장비 활용은 그냥 예산 어차피 써야 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라서 엄청나게 지원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홍보 같은 게 좀 부족했습니다. 이거 부족한. 같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쟁률이 올해부터는 저희가 좀 많이 홍보하고 좀 알려지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장비 활용도 그렇고 시험 인증도 그렇고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시험 인증은 그나마 접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을 좀 오버해서 선정을 하셨는데 이것도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업체들이 장비 활용해서 뭘 테스트할지 그렇죠? 똑같은 얘기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도 하반기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6월쯤 선정돼 가지고 또 2차 모집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땡겨서 충분히 이 업체들이 장비 활용을 해가지고 뭘 테스트하고 할 텐데 그런 시간을 충분히 줘야지. 그냥 이렇게 하고선 바로 결과 보고를 했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됐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바로 10월에 선정해가지고 12월에 그냥 결과 보고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인증은 저희가 시험 인증을 할 거를 뽑아가지고 시험 인증을 해주는 건 아니고 일단 시험 인증을 한 기업에 대해서 그냥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전에도 의원님께서 야 그러면은 했던 거를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게 의미가 있나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은 어떻게 20개 모집했는데 딱 20개만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홍보 부족이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거 뭐 대부분 내용이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를 진짜 분석하셔가지고 원인이 뭔지 그거 파악하셔가지고 예, 예. 신청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그래도 올해부터는 사업을 좀 일찍 당겨서 충분히 그 기업체들이 참여해서 그 사업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시고 하는 건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복 지원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좀 필요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여러 가지 지금 그래도 이제 계속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업 지원 분야는 지금 계속 작년부터 이제 계속 그게 똑같은 사업을 하기 예, 때문에 예. 하시면서 이제 노하우가 계속 생기실 거라고. 예, 예, 예. 그런 거 축적하셔가지고 좀 우리 평택시 관내 기업들이 충분히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하셔요.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은입니다. 우리 이제 평택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설립 뭐 5년 차, 4년입니다. 4년. 만으로 4년, 4년, 예. 횟수로 5년 차.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5년. 만으로 이제 4년 된 거고요. 설립 이제 5년 차를 맞이하는 건데 해로.
어떻게 됐든 이제 우리 평택시는 반도체하고 AI 이제 미래 모빌리티라는 이 평택 미래 먹거리 이런 기업 지원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조직 현황을 보면 1페이지 보면은 조직 구성이 3개 팀 1센터로 돼가지고 경영 지원, 그다음 전략 산업, 그다음 기업 지원, 일자리 지원 센터 이렇게 4개 분야로 해가지고 나눠져 가지고 구성이 이제 이 조직이 좀 나눠져 구성돼 있어요. 현황을 보면. 근데 이제 아까 정원하고 현원을 보면 뭐 아까 일자리 센터 19명을 제한, 뭐 파견 1명을 빼면 뭐 인원은 19명 빼면 뭐 한 18명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인원 갖고 지금 뭐 한 5년 차 맞이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 위치는 이제 평택대학교 내 그 그렇습니다. 피어선 거기 있어요. 이제 예. 앞으로 뭐 다시 뭐 이전할 계획도 뭐 앞으로 이제 시청사 옮겨가면 여러적으로 또 이전 계획도 갖고 계실 텐데 현재 뭐 거기에서 평택대학교에서 그 빌딩에서 있으면서 업무적인 그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혹시 관계 뭐 기업이나 이런 데 위치적으로도 뭐 예. 그러니까 제일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전에 있었던 고덕 청사 같은 경우는 기업의 접근성이 정말 어렵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저희는 기업의 접근성이 좋아야지 저희가 실제로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은 그 사업 이외에도 작년에 예컨대 뭐 조달에 대한 안내 행사라든지 또는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이런 중간중간 설명회를 소규모 설명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기업들이 많이 오십니다. 또 컨설팅 받으러도 오시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상당히 그 위치적으로는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두 번째 중요한 거가 이제 산학 협력입니다. 그렇죠. 산학 협력 관련해서 물론 이게 억지로 막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산학 협력이 조금 아까 보시면은 이 공정가스 절감 장치 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평택대학교에 공간이 없으면 아예 이 사업은 그냥 시작을 못 합니다, 저희는. 근데 전에 아마 고덕에 있었으면 이런 장소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이 여기 있었다는 걸 금방 알게 되고 또 지금 코타에서 하고 있는 그 DXT 디지털 무역센터 그 사업도 지금 저희 쪽으로 지금 3월부터 이제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뭐 옮기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기관, 기업, 학교들이 이렇게 한 군데 좀 모여야지 사업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나름의 좀 성과가 조금씩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그 관련 부서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어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협업하거나 이럴 때는 저 어떻습니까? 상반적으로 따졌을 때. 기업투자과나 네, 예. 이런 과요. 아니 실제로 고덕보다는 뭐 아니 엄청나게 그러니까 가까워. 고덕에 비해서는 고덕은 워낙 뭐 그렇습니다. 그 예, 빌딩을 임대해서 거기서 쓰는 걸 워낙 협소해서 예, 예.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아무래도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신청사가 이 준공이 되면 여러 가지로 좀 기관들이 배치도 그렇고 이제 아마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제 그쪽에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정착됐다가 또 만약에 옮기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이 돼 있어서 그런 대비나 계획을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법인격은 이게 비영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설립 목적을 보면은 1번부터 한 12번까지 있어요. 예. 근데 여기 이제 관련돼 가지고 뭐 나름대로 이 목적에 부합하게 나름대로 사업 편성도 하고 막 하셨을 것 같은데 그 12형을 보면은 12호를 보면은 그밖에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립 목적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대해 수익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수익 사업은 문제가 이게 없는 건가요? 만약에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우리 비영리 재단 법인으로 설립했을 경우 이런 충돌은 없습니까 혹시? 예, 저희가 수익 사업이 대표적으로 하는 수익 사업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 장비를 저희가 뭐 사업을 통해서 처음에 국도비를 통해서 많이 장비를 가지고 오면은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 저희가 넘어오면서 이거 운영하는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재료비도 들어가고 뭐 전기세, 공간비 이런 것 등을 대부분 민간 기업들이 와서 활용하면서 수익비를 냅니다. 사용료를. 그걸 받아서 하는 거가 이제 아마 대표적인 수익 사업이 비영리 기관에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은 뭐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거라든 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2026년도 이제 예산 현황을 보면 한 33억 정도 돼요. 그렇습니다. 예, 33억 정도가 되고 이제 출연금이 한 26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고 순세계 잉여금이 한 6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 비율을 보면 인건비가 한 33.6% 정도 차지하고 관리비가 한 33.1%, 예. 경영 지원이 0.8, 전략 산업이 11%, 기업 지원이 24. 그 전략 산업하고 기업 지원이 이제 한 35% 정도 차지해요. 100%에서. 예, 예. 그럼 이게 편중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목적이나 이런 게 산업진흥원이 어떻게 됐든 거의 대부분이 50% 넘게 거의 한 65% 정도가 뭐 관리비나 인건비로 들어가면 이 비용이 아까도 얘기했듯 수익 사업은 하고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없죠. 저희가 현재는 없습니다. 수익 그러니까 사업. 예. 예, 없으면 100% 출연금으로만 갖고 그렇습니다. 운영하는데 예. 이제 인건비하고 관리비로만 다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비중 자체가 이 지원 사업 쪽에는 편중이 좀 너무 좀 약해 보인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려서 이것도 좀 잘 고민해야 될 한 가지만 예, 예. 죄송하지만 추가로 좀 여기 보실 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예, 거는 예. 저희가 출연금이 33억인데 네. 실제로 그 각 과에서 보조금 사업 하는 거가 한 8가지 정도 되거든요. 예, 그 보조 사업이. 예산이 한 1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업비 비중이 이것보다는 이제 훨씬 15억이 여기 들어가 그 사업은 거의 다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기가 저희가 의회 보고하는 자료는 항상 출연금만을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실제 저희 사업 내용 중에는 그 사업비가 지금 두 개 합해서 한 1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15억 정도는 사업비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아마 나중에 좀 별도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관련돼서 좀 몇 가지만 뭐 나름대로 우리 뭐 이 예산을 34억 출연금을 세워 받아서 이제 본 예산이 이제 편성되면서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략 산업이나 기업 지원 쪽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막 편성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시고 뭐 계속 사업도 있고 뭐 신규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이 사업은 어떻게 됐든 뭐 이 관련 부서에서 잘 진행하고 그거에 예, 따라서 저희들이 또 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 그거에 대해서 잘 또 진행을 했는지 그 결과를 갖고 또 예산을 반영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사이클이 가기 때문에 이제 이 약간은 보고해 주신 거 잘 받았고요. 네.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것만 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까 뭐 이건 뭐 최재형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설명은 사전에 뭐 해주셨어요. 이게 우수 제품 선정 지원 사업 뭐 27페이지 예, 예. 요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11개 선정 기업. 예, 선정 그렇습니다. 리스트가 한 예. 11개 정도 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품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이 인증서 같은 거를 좀 받아서 어떻게 됐든 공적으로 인증하는 인증서기 때문에 이걸 받으면 아무래도 이 쪽에 있는 회사나 이런 또 제조업과 관련된 회사 아니면은 그냥 일반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홍보든 매출이든 뭐 이 영향을 이 좋게 이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이거에 끝이지 않고 이게 계속 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지금 11개 정도가 2025년도는 선정이 되는데 올해는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10개, 11개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 이거 한 나머지 외에 또 그렇습니다. 네, 예. 11개 정도 하면 이제 계속 예, 예. 누적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평택에서 어떤 기업 지원 생태계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우수 제품들이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 해가 가면서 네, 8천만 원 정도가 사업비인데 예. 인증 로고 부착하고 이 들어가는 비용이 8천만 원이 어떻게 이게 활용되는 겁니까? 혹시 예산이? 그 상금이랑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건 우리 상금이요? 예, 상금이 이제 제일 큽니다. 상금으로. 예산 중에 이 로고 제작비는 이제 첫 해만 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금을 등수별로 구분을 해서 뭐 1,000만 원 정도부터 이렇게 좀 차등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럼 신청은 그럼 어떤 루트로 해서 이렇게 받나요 혹시? 신청은 저희가 일정 기간 공고를 내서 저희 기관에서 직접 신청을 받습니다. 기관에서 이렇게 받는데 이렇게 보면 관련 부서들은 좀 나눠져 있어요. 관련 부서를 통해서 받나요? 아니면 그냥 관련 팀, 직접? 기업 지원 팀을 통해서 받습니다. 기업 지원 예. 팀을 통해서 예, 예.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주로 많이 받아요. 이게 오프라인으로 갖고 오는 것보다는 온라인에 그 저희 시스템 중에 접수하는 시스템이 있어서요. 그 접수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한 접수하는 업체들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숫자요. 네. 숫자가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한 20개 정도 계속 문의가 많이 왔어요. 문의가 많이 와서 첫 텐데 생각보다 많네 했는데 마지막 접수가 14개죠. 13개 접수했습니다. 그럼 13개 접수해서 11개 그럼 예. 선정이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뒤에 뭐 전화 와서 접수 시간 놓쳤다고 막 연락 주시는 분 몇 군데 있었는데 그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내년에 좀 같이 좀 잘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좀 홍보를 좀 더 다양하던지 해서 필요합니다. 예, 예. 많은 업체들이 예, 참여 예. 속에서 더 거기에서 더 선정 왜냐하면 그래도 많은 업체들이 신청을 해서 그 중에 선정이 돼야지 뭐 너무 예를 들어서 13개 신청해 가지고 11개가 아유, 만약에 뭐 저희가 좀 선정된다 그러면 이걸 또 신뢰를 할 수 있느냐 과연 또 이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잘 홍보해 주시기를 잘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8페이지 스타트업 성장 지원사업. 스타트업은 우리 평택시관 내 스타트업이 한 어느 정도 뭐 계속 신규 스타트업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스타트업이라 하면 두 가지거든요. 아직 창업을 안 하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 이건 이제 불특정 다수죠. 그야말로 이제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3년 미만 스타트업인데 저희가 3년 미만 스타트업의 개수가 뭐 여러 군데에서 저 통계가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이 숫자는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숫자는 좀 정확하지가 않아 가지고요. 특히 저희는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확인하는데 어바웃적인 숫자가 좀 있나요? 저희가 아직까지 그 숫자는 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보면 다 이제 사업 신청, 그 선정 평가 위원회를 거쳐서 뭐 사업 추진, 성과 평가 위원회 이제 지원금 지급 이렇게 되는데 이제 5개사 아까 뭐 4개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또 예를 들어 그렇게 많은 또 기업이 신청을 안 하면 뭐 이 사업의 취지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예, 예. 그래서 그만큼 홍보하고 그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지원해주고 이게 좀 계속 리사이클처럼 돼야 되는데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좀 잘 써주시길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자리 요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좀 보면 사업량 보면 신규 구인 뭐 한 2,500명, 신규 구직자 등록이 5,000명, 취업 발선이 한 16,000건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예.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동에 좀 파견돼 이제 거기서 일하러 그쪽에서 이제 읍면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 거고 예. 직원분들이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있는 분이 있는 합쳐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쳐서 있는 건가요? 그 인원이? 그러니까 인원이요. 예, 예. 인원은 6명이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13명은 이제 동사무소에서 분산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취업 알선이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게 구직이 계속적으로 됩니까? 아니면은 했다가 뭐 또 다시 이직하거나 그냥 상담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이 효율적인 부분은 면에서 어떻습니까? 이거 혹시? 실제로 이제 일자리 센터에서 운영되는 것은 평택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경기도에 30개 있거든요. 30개 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에 대해서는 취업한 사람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경기도에서 직접 연락을 합니다. 그 기업으로 해서 취업이 됐는지, 취업 유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상당히 좀그 정확한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도 어쨌든 뭐 일자리 센터에서 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더 실적이 좀 잘 낼 수 있고 예, 할 수 예. 있도록 좀 어떻게 보면 산업진흥원하고 좀 이게
관계가 이게 맞는지도 좀 그렇습니다. 이 일자리 센터를 여기서 맡아서 위탁을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생기고 관련돼 가지고 잘 좀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센터가 이제 올해 말로 이제 2년 공공 위탁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떤 형식이 됐건 이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의원님께 전에도 별도 보고 드린 적이 있고 또 시에서도 관련 과들이 있고 저희 진흥원 해서 한번 좀 테이블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관련 부서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또 일자리도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어떤 올해 말로 이제 만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탁이. 예, 그거를 잘 협의해서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제 이 산업진흥원들은 어떻게 됐든 이 우리 평택에 있는 이 기업들이 워낙 많아요. 또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많기 때문에 이제 되게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어떻게 기대도 어떻게 보면 되게 많기도 하고요. 이 부서에 그렇기 때문에 요 관련된 우리 뭐 진흥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나름대로 이 앞으로 이제 평택을 위해서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잘 지금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두 분 의원님께서 좋은 그 사업에 대한 그 질의에 대한 그 답변 도출이 되기를 좋은 성과 내기를 많이 이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의 예산이 지금 총 33억 4,880만 원 정도에다가 출연금 2억 6,500만 원 정도 거기다 잉여금 해서 33억 출연금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업무 보고를 살펴보니 주요 업무 계획에 그 전략 산업 분야가 신규 사업으로 7개 사업이 있어요. 그 예산을 살펴보니 한 9억 정도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이 신규 사업을 지금 계속 반도체 공정가스 저감 실증 사업, 뭐 AI 수요 기반 실증 사업, 반도체 산업 성장 동력 추진 운영, 뭐 페스타 2026 사업, 제조 AI 인재 양성 보조금,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반 기초 해가지고 그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냥 그 신규 사업으로서 그냥 이게 그냥 실효성 있게 이거를 좀 구인도 되고 구직도 할 수 있는 이런 그 현실로 좀 이어져야 되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 사업의 성과들을 위해서 세우고 계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꼭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신규가 전략 산업으로 얘기하면 신규가 예. 전체 7개인데 한 3개 정도 신규고 예. 나머지 이제 작년도 했던 걸 좀 이제 개선해서 예. 저희가 사업을 전체 7개를 추진을 하는데요. 예. 그 특히 이제 평택시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인력 채용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예.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좀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분에 대한 지원도 좀 전략산업에서 하고 예. 또 특히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가 뭐 미래기술학교라든지 제주 AI 인재 양성이라든지 좀 더 일자리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저희가 올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그 전략적 산업 분야에 조금 더 신경 써 신규 사업들이 예. 참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기업 알겠습니다. 투자 분야에서도 계속 사업으로 10개 사업에 이건 예산이 뭐 한 12억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추진 계획을 잘 세우고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그 의원님들께서 항상 저희한테 말씀 주신 게 너무 사업이 이제 늦게 착수된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예. 위원장님 저희가 올해는 지금 2월 11일 날 기업 지원 설명회 하거든요. 한 예. 300개 기업 정도 옵니다. 한 20개 그 공공기관에서 발표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 끝나면은 곧바로 사업 공고도 좀 내고 그게 사업을 아주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산업진흥원은 우리 그 평택시 첨단 산업에
그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요. 예, 진행되는 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에 철저한 그 노력을 기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그 일자리 지원센터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우리 그 이제 산업진흥원으로 이게 옮겨왔잖아요. 지금 19명의 그 상담사들이 지금 돼 있는데 이분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19명이 예. 저희가 공공위탁 올해가 이제 2년 차거든요. 예. 작년에 1년을 공공위탁으로 해서 그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뭐 예산 집행이나 근데 그런 것들 다 마무리가 됐고 올해 이제 2년 차인데 19명 중에 6명이 그 고용지원센터 건물 요 고덕에 있는 그 예. 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 13명이 각 읍면 동사무소에 좀 규모가 큰데 13명이 좀 분산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분산돼서 근무하는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평택 같은 경우 이제 지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예. 이쪽 고용지원 고용청으로 직접 오기가 조금 그 접근성이 한계가 있어서 좀 취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그 거주지 가까운 읍면 동사무소로 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민원 편의를 봐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금 상담 그 직원이 파견돼 있는 곳도 있고 안 돼 있는 곳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동은 있게 되고 어떤 동은 없게 되는지 이것도 저희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가 25개 읍면동인데 예. 지금 19군데만 있는데 그것도 13개는 읍면동에 파견이 돼 있고 예. 6명 고용지원센터에 그냥 근무를 한다 하는데 예. 앞으로 뭐 이런 인력들이 증원될 수 있는 뭐 이런 계획 같은 거 있나요? 아직까지 증원 계획은 없고요. 네. 저희가 이 증원이 이게 11호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거의 네. 한 80%, 70배에서 80% 정도가 이제 도비로 운영이 되거든요. 예. 또 그 경기도에서 한 30개 정도를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발 맞춰서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또 도하고도 얘기하고 시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그 증원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상담사는 주기적으로 어떤 그 교육,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거를 좀 시키고 있나요? 이분들이 찾아오는 그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서 뭐 구인 뭐 이렇게 구직을 좀 연결시켜 드리잖아요. 그런데 생각할 때 약간은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이런 그 한간의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 이분들이 근무 그 완벽을 위해서는 그 역량 강화 교육을 좀 시켜서 진짜 내실 있는 상담이 이루어질수록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저희가 선발을 하진 않았지만 네. 저희 쪽으로 온 뒤에 신규 선발한 경우는 없었는데 19분이 전부 다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 이런 분을 전에 면접을 통해서 고용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으로는 충분히 전문성이 있겠지만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또 시대도 변해가고 그 변화에 맞춰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인 요인으로 좀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육 체계를 또 교육 시스템을 좀 많이 그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상태보다는 더 전문적인 분으로 인재 양성을 그 상담사들을 채용을 하셔서 진짜 내실 있게 요것 또한 산업진흥원 직원들 못지않은 역량을 키우셔서 진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믿고 진짜 이분들을 신뢰하면서 구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좀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역량 강화를 시스템을 더 긴축하게 관리를 하셔서 이분들을 더 혹시 채용하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서 전문적인 상담사를 좀 채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리고 이 19명이 이제 뭐 정규직 지금은 뭐 지금 무슨 직으로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계약직으로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있는 건데 이분들 그 고용지원센터에서 산업진흥을 가면서 정규직으로 이제 이렇게 좀 양성화 시켜달라고 이런 얘기들이 언급이 많이 그렇습니다. 됐었는데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것이 이제 그거에 대한 명확한 어떤 방안이 아직까지 나온 건 없고요.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뭐 관련 과나 또는 뭐 저희 진흥원 또 이쪽 분들도 이제 노조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하고 좀 폭넓게 이야기를 해서 좀 의사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너무 늦어져도 안 되고요. 저희 상반기 내에는 빨리 결정을 해야지 어떤 결정된 거에 대한 프로세스대로 또 그 이후에 내년 이후에 어떤 그 관리 형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내에는 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약직보다는 정규직 직원으로서의 상담을 한다고 하면 아마 시민들도 더욱 신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계약직도 좋지만 차후에 여건이 되고 예산이 확립이 된다고 하면 이분들도 이제 정규직으로 하시고 또 더 채용하실 분이 있다면 더욱 그 전문적인 분들을 좀 채용할 계획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